교학 끝장의 거꾸로 각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요 뒷부분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 전동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나면은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나게 되면 서로 자기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N극과 N극이 만나서 밀어내는 척력, 혹은 뭐 N극과 S극이 만나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이 만약에 자석 속에 있다면, 자석에는 자기장이 있으니까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나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력의 힘을 받아서 그 도선은 움직여야 됩니다. 자, 바로 지금 그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지금 보면 이 도선 주변엔 자기장이 생길 거고요. 이 말발굽 자석 안쪽에도 자기장이 있겠죠. 그럼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나게 돼버리니까 자기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직선 도선은 이 힘의 방향으로 튀어나가게 돼버려요. 이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주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원리는 뭐냐면요. 이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은 앙페르의 오른선 법칙에 의하면은 지금 요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자, 도선 아래쪽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선 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앙페르 오른선 법칙 해보면. 자, 그런데 원래 이 말발굽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직선도선 위에 윗부분, 이 윗부분에서는 지금 원래 이 색깔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 원래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과 지금 그 전류가 직선도선 주변에 생긴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서 상쇄가 돼서 사라지게 돼요. 힘이. 여긴 자기장이 약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아래쪽을 보면은 원래 이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과 그 전류에 의해 생긴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죠, 둘이. 그러니까 얘는 더 세지게 돼요, 아래쪽은. 자, 그러면은 이 말발굽 자석의 아래쪽, 그러니까 그림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렇게 옆에서 봤다고 하면 요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도선이고요. 이게 그 자석이에요, 자석. 요쪽이 N극이고 요쪽이 S이고요. 요 위엔 자기장이 약한데 이 아래는 지금 자기장이 세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세고 여긴 약하니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센 데서 약한 데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힘의 방향이 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는 이런데 여러분들 원리가 어려우면 굳이 원리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은 이걸 굳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게 뭐냐? 그 지금 이런 케이스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자석 안에 있을 때, 즉 자기장 속에 있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손의 모양입니다. 마치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과 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손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오른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 말하려고 지금 원리 설명이 좀 길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른손을 그림과 같이 이렇게 쫙 피면은 그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림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바로 전류의 방향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요.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의 방향 손가락 4개 이렇게 피고요. 그럼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은 오른손 법칙뿐만 아니라 왼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왼손 법칙은 이름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자, 이 뭐지? 이 그 총 쏘듯이 왼손을 한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만 쫙 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엄지 손가락이 힘의 방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 검지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중지가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을 영어로 force라 하죠. 그래서 힘을 F, force라고 하고, 자기장은 보통 이제 B로 시작하는 영어 약자를 쓰고 있고요. 전류는 I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순서대로 F, B, I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걸 왜 배우고 있었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흐르는데 그게 자기장 속에 있으면 왜 힘을 받는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해서 배운 게 지금 이거거든요. 이걸 배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동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럼 전동기의 원리를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선생님 설명보다도 그림을 보면서 해야 진짜 이게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지금 재생해 줄 테니까 요걸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걸로 전동기 원리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지금 전동기 원리 설명해 주는 사람의 이름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장풍과학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끝내세요. 큐바.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이는 전동기, 직류 전동기지요. 영구자석 사이에 코일을 감은 회전축을 넣고 전류가 흐를 때 그 코일이 받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회전하도록 만든 도구, 즉 전기 에너지를 운동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도구입니다. 자, 지금 전동기가 당당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동기의 구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정류자, 그리고 브러시. 이 정류자는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가 좀 끊긴 모습을 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정류자가 지금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선 AB는 위쪽으로, 도선 CD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것이지요. 아, 그래, 오른손 쫙 펴고 전류 자기장 힘 FBI 한번 해봐. 되니? 자, 그런데 코일이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정류자와 브러쉬의 접촉이 어떻게 봐봐? 끊어지게 되지요. 그럼 전류가 안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면 멈춰? 아니요. 여기서 바로 물리의 역학 관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관성은 자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요. 회전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회전하게 됩니다. 자, 반바퀴가 회전하면 AB 부분은 플러스극 브러쉬에, CD 부분은 마이너스극 브러쉬에 접촉이 되면서 AP 부분은 아래쪽으로, CD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아 코일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봐봐, 돌아. 그냥 막 돌아. 그냥 돌아버리겠네 진짜. 막 도는 거야. 이게 바로 전동기야. 즉 정류자는 바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류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풍이가 살짝 흘러가던 얘기했지만 이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지요. 교류 전동기라고 하는 것, 이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류자와 브러쉬는 필요가 없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전동기의 이 회전 속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류 업, 코일 가문수 업, 그리고 영구 자석의 자기장 업, 즉 센 자석을 사용하게 되면 회전 속력이 빨라질 수밖에 없지요.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동기, 바로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이 전동기, 그 원리, 정류자와 브러쉬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